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증시는 계속 하방 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때문이었는데 금리가 특히 미국의 10년 금리가 4.3%에 다가서면서 작년 11월의 고점 그리고 16년 내 고점까지 오르는 어떤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다분히 긴축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주요 지표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만한 이슈들 살펴보면서 최근의 시장 분위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이는 차트는 잘 알고 있는 원달러 환율 차트 그리고 위안화의 차트입니다. 미국의 금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최근에 중국의 위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원달러 환율, 빨간색이 위안 환율입니다. 둘 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시장의 우려 요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미국 얘기를 먼저 들어보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써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10년물은 3.9%, 그러나 미국의 10년물은 4.3%이기 때문에 40bp 벌어진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의 금리가 조금 안정을 찾으려면 다음 주에 있는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FOMC 의사록에 나타난 부분들은 7월에 나왔었던 거고 그 이후에 연준 의원들,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까지 내년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스탠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대 요인 내지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는 이슈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연준 고점에 와 있는데요. 안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죠.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수출이 20% 있는 부분들. 다만 이 중국의 위안화가 간밤에 NDF 그러니까 역외 시장에서는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민은행이 이틀째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위기는 맞는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구조조정과 규제를 통해서 중국이 부동산이 힘들었지만 조금씩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일말의 기대는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인민은행 그리고 중국 당국이 조금 발빠르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한국의 원화가 지금은 약간은 한계점에 왔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 이 차트를 보면 왜 반등이 나왔는지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한국의 PBR 차트인데요. 빨간색으로 제가 3개를 그려놨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1배, 우리나라의 상단을 좌지우지했던 밸류에이션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600 중반 정도 됩니다. 중간에 있는 차트가 0.95배인데 이렇게 경기가 크게 돌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0.95배가 1.9분 지지선으로 역할을 했었고 어제 2,500이 깨진 그 순간이 0.95배가 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바닥을 잡았거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림이 원화가 약해지고 중국의 위안화가 약해지는데 진짜 시장이 가능하겠냐라는 고민이 있겠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박스피 하단까지 왔다라는 그런 기대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아마 시장은 간밤에 미국 증시 때문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밸류에이션 콜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점, 그렇다면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박스피 하단에 왔다면 어떤 업종이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조금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차트는 그 시대마다 핫했던 내지는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킹메이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에코프로, 바로 전에 카카오,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저 왼쪽에 보시면 SKT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성장산업, 그때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상단에서 코스피하고 연결했어요. 말씀을 드려보면 시장이 상승 구간에서는 지금의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지금의 주도주가 꺾인다라는 것은 시장의 랠리는 끝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왔고 시장이 경기 선행지수의 상방량이 3분기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면 시장의 반등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즉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이 아직은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키체인저,
게임 체인저는 또 반도체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와 제약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의 키는 결국 주도주와 시장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이 유지가 되려면 비싸지만 2차 전지다 조금은 힘을 내주는 타이밍이 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연중 고점 레벨까지 도달해서 불안하지만 반전의 계기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낮은 거래의 어떤 레벨까지 왔다. 밸류에이션 하단이기 때문에 박스피 하단에 대한 기대를 삼아보자. 더불어서 주도주가 시장 고점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반등 가능성도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